왜냐하면 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게 2000년 이전에 고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9.5%가 적용돼서 지갑이 약간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전에 이제 국민연금 처음 나왔을 때는 북한 쪽 그 경계에 평화의 댐이라고 막 이런 것들을 진 적이 있어요. 국민연금 자원 끌어다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냐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무슨 공공기금 쌈짓돈식으로 생각하고 이자도 안 내고 막 쓰던. 네, 안녕하세요.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은퇴 재무 설계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누룽지 TV 구독자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연금 개혁을 한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모수 개혁이라고 그래갖고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을 변동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과거에 이제 9%였는데 요거는 이제 13%로 올리는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작년 말까지 41.5%였는데 올해부터 43%가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4% 올라갔다고 해도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매년 0.5%씩 8년에 걸쳐서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9.5%가 적용돼서 지갑이 약간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은 저희가 좀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소득 대체율이 바뀐 다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43%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이건 큰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보장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법으로 보장받으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안심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올라간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추계를 합니다. 그 재정 추계를 한 게 이제 2023년에 제5차 재정 추계를 해갔고요. 그때 이제 크게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이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빨리 받을 방법, 그래서 지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100만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연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소한 개혁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금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소득에 직장 가입자는 9%를 내고요. 그 중에 이제 반을 회사가 내고 반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작년까지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은 이제 그렇게 돼서 소득 대비 이제 이렇게 비율대로 내는데 소득이 많다고 해서 아주 많으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고 해서 9%를 다 내시는 건 아니고요. 최고 상한액하고 하한액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이 작년 기준으로는 637만 원이고요. 올해 기준은 좀 올라서 659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보험료의 변동을 겪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상한액이 조정됐다 그래서 보험료 올라가는 부분은 없고요. 단 뭐냐면 이제 개혁이 처음 시작돼 갖고 올해 보험료율이 9.5%가 됐으니까요. 직장 가입자는 이제 4.5%가 아니고 4.75%를 내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9.5%를 내게 됩니다. 아마 올해 월급 봉투를 받으면 약간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드는 게 이렇게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 부담 비율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율도 작년까지는 약 한 8%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한 0.1% 올라가서 또 0.1% 추가로 또 제하고 이제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시면 소득은 조금 올라갔겠지만 체감적으로는 별로 안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거하고 연금을 받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을 이제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는 게 있고 B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A값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값이란 건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직전 3년 동안의 소득 월액을 평균으로 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A값은 뭐냐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B값은 본인이 전 기간에 걸친 평균 소득월액인데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이제 국민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개혁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소득 대체율을 작년에 41.5%,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제 43%로 가니까 과거에 냈던 보험료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보험료를 냈던 것까지 소득 대체율이 바뀌었다 그래서 연금액이 인상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안 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걸 저희가 추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추납 보험료를 내신 거에 한해서는 뭐냐면 연금액이 소득 대체율이 올라갔으니까 인상이 되신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올해부터 내는 보험료는 9.5%, 내년에 10% 이렇게 가지만 이게 보험료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내 보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득 대체율이 작년에 41.5%, 원래 개혁을 안 했으면 올해가 41%, 근데 올해부터 43%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을 올해부터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국민연금은 가장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을 뭘 보냐면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는데 그게 올해 반영돼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2.1%가 늘었으면 102만 1,000원, 200만 원을 받으신다 그러면 2.1%면 4만 2천 원 아닙니까? 그래서 204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제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소득 감액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내 국민연금을 감액을 해서 최대 5년 동안 50%를 감액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국민연금 갖고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후 생활이 해결되면. 그런데 국민연금 갖고 노후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근로든지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가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 감액 기준이 예전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감액이 시작됐는데 이제 A값을 초과한 소득 플러스 200만 원. 그러니까 대략 올해 이제 A값이 319만 원이니까 대략 519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액이 일어나니까 웬만큼 벌어서는 이제는 감액이 안 일어나죠. 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A값을 초과한 소득이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399만 원 초과하면 예전에 무조건 뭐냐면 소득 감액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A값 플러스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생활을 하셔서 이제 재취업을 하셔갖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변동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재취업 시장은 현역 시절하고 다르거든요. 소득이 반 또는 뭐 3분의 2 수준으로 확 줄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 기준만 올렸어도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득 감액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정 추계를 하는 거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에 사실은 기금고가 된다 그래도 사실은 연금 안 나올까 봐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하지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편을 하지 못했고 모수개혁이라고 그래갖고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만 변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9%에서 13% 정도 올린다는 거는 대부분이 동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올라가는 거에서 내 세후 소득이 좀 줄어들지만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불편함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기금고가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제가 좀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돼서 걱정이 돼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했는데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기금고갈이 걱정됐는데 연금을 더 준다? 이건 좀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따라서 이런 어떤 모수개혁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3년으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늦췄는데
그거 갖고는 아직 안심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재정 추계를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은 2007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국민연금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의 표하고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것도 싫어할 거고, 연금액을 줄인다는 것도 아마 싫어할 거고, 연금을 늦게 해준다는 것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보더라도 개혁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현재까지 1988년에 시작해서 2026년이죠, 지금. 34년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보험료율도 많이 못 올렸어요. 현재 이제 작년까지 내던 9%는 1997년인가요? 이때 개혁할 때 그 부분이 마지막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올린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거 그냥 총대 메고 나서시는 분들은, 정치인들은, 선출직은 아마 선출 안 된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선택지고요. 고갈을 안 내려면 몇십 프로씩 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뛰고 월급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연금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예를 들어서 뭐 30%, 40%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금고갈 쪽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물론 기금고갈은 국민연금을 잘 적립하고 운용해갖고 기금고갈을 늦추는 거 중요하고요. 실제로 기금고갈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기금이 있을 때는 기금에 근거해서 저희가 연금을 받게 되지만, 기금이 만약에 고갈되면 어떻게 되냐? 무가식이라는 제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액만큼을 뭐냐면 현재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거든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게 2000년 이전에 고갈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기금고갈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금을 못 받나요? 우리 누룽지 TV 보면 길거리 인터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분들 이렇게 인터뷰할 때 금액이 상당히 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시고. 그런데 만약에 기금고갈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세금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 리스크는 있지만 기금고갈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간단한 개혁이나 큰 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말 세대 역전이 되지만 나중에는 뭐 받는 사람은 왕창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한다고 좀 이해하시면 조금 한결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작년에 뭐 국민연금 운용도 좋았고, 그러니까 2055년에서 2063년으로 일단 8년 늦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률이 여기 몇 프로 기준이냐면 4.5%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개혁을 통해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 5.5% 운용 수익률로 하면 기금고갈이 더 늦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고갈은 늦춰졌고, 아마 기금고갈은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의 재정 추계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기금고갈 시기는 조금 더 이렇게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작년에 뭐 국장도 좋았고 미장도 좋았고 하는데 20% 정도 운용 수익률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2023년 동안 36년 동안 누적 평균 수익률이 6.84% 정도 되니까 작년에 20%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은 좋았어요.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평균이 한 5.5%였던 게 6.84%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이거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충 1년 만에 얼마가 늘었냐면 260조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427조 기금이 확보됐으니까 사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1월도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연 8일째, 오늘 연 9일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기금이 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연평균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동안 운용 수익률 기준이 4.5% 정도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보수적으로 좀 잡은 거거든요. 반면에 호주나 이런 데 연금 수익률은 한 8 내지 9% 정도 됩니다.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을 좀 잘해갖고 사실은 1% 2% 올리는 거에 따라서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이제 국민연금 처음 나왔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이제 북한이 수공을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이북 쪽에 북한 쪽 그 경계에 평화의 댐이라고 막 이런 것들을 진 적이 있어요. 국민들 성금도 받고 국민연금 자원 끌어다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냐면 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무슨 공공기금 쌈짓돈식으로 생각하고 이자도 안 내고 막 쓰던 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후를 담보하는 우리 개인들이 많이 낸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기금도 아니고 쌈짓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한다 하는 생각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정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운용의 가장 큰 목표 수익률은 뭐냐면 우리가 매달 내는 그 연금들을 국민연금 기본운용본부에서 최대한 수익을 높여서 기금도 늘리고 따라서 기금 고갈에 대한 좀 걱정도 줄이고 너무 많이 잘 굴려서 우리한테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 돼야지 이거 갖고 무슨 사회사업하고 정치사업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그 운용수익률이 작년에 20% 이상 나온 거는 정말 잘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4년에서 5년 뭐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6.84%, 5.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운용을 잘해서 우리한테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게 지금은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의 불신이 너무 팽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냐면 정년퇴직자들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퇴직 한 2년 남으신 분들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렇게 그래도 큰 직장 다녔던 분들은 얼굴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낯빛이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나서 걱정할 게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 낯빛이 굉장히 좋았던 어떤 그 배경에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최소한 한 요새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이상 받으시고 그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준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는 연금에서 어떤 보장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편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 이제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내고 선생님도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데 이거 잘 굴려서 우리가 노후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그게 가장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예상이 잘 안 돼요.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300이나 400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만약에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좀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맞춰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노후 준비를 잘 하셔갖고 퇴직 이후의 일은 제발 좀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면 뭐냐면 그 3, 40년을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다가 그만두자마자 리프레시도 없이 저희가 직업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거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많아요. 노후의 일은 되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일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저같이 뭐냐면 일을 해야지 삶이 좀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뭐냐면 지금 직장 다니듯이 전일제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주간 한 15시간 정도? 그러면 내 용돈만 좀 벌더라도 저희 노후는 상당히 편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닥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준비 잘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